18년 전 김해 항공기 사고 추모제가 사고 현장인 돛대산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새 동남권 관문공항은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대 경남도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무능한 행정 비판과 첫 인사검증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야 자리싸움 구태 등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주남 전수지 유수지 불법 이용 실태와 관련해 농어촌공사와 창원시가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 공동관리를 약속했습니다. 2년 전 개통한 지리산 대원산 계곡길이 주말마다 3, 4천 명이 찾는 힐링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북한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우리 정부와 군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죠. 비무장지대 초소 북한 군들이 철모를 쓰고 소총에 대검을 꽂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어제 북한군의 한층 더 수위를 높인 경고를 내놨던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각종 정보 자산으로 북한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해 접경지대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군도 연일 대북 정찰 자산을 출동시키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은 경계태세인 진돗개나 대푸콘을 격상하진 않았지만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 한계선 등 접경 지역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도발 유형별 대응책도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철모를 쓰고 총에는 착검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자체 근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급할 만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북한 총참모부 발표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활동이나 그런 것을 추가로 설명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연일 담화를 쏟아내며 대남 공세를 펼쳤던 북한 관영 매체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각계의 반향을 전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 고3 학생들과 재수생 등이 함께 수능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본 올해 첫 평가고 또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주관 시원인 만큼 실제 수능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멀리 떨어져 앉은 학생들. 오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에 앞서 처음으로 실시된 모의평가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수능과 관련해서 자신의 성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의평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오늘 시험엔 고3과 재수생 등 48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올해 첫 모의고사입니다. 평가원은 각 영역과 교과마다 EBS 강의나 교재 연계율은 7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업 차질을 빚은 고3 학생들을 고려해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 출제 범위를 예년과 달리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늦어진 고3 학생들은 여름방학 전까지 기말고사와 7월 학력평가 등 최소 2번의 시험을 더 치러야 합니다. 주요 대학들이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의 평가 비중을 줄여주는 방향의 대입 전형안을 내놓고 있지만 빠듯한 일정에 수시 준비를 병행하는 고3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 정보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직 저희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어수선하고. 자가격리나 등교 중단 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 820여 명은 인터넷 기반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응시자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5살 계부가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에 대해 내린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했습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A양의 계부와 친모를 아이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이들을 아동보호시설에 보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양이 학대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생들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비공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창원과 진주, 거제 3곳이며 정원은 각각 7명씩으로 모두 21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쉼터가 없는 나머지 시군의 경우 피해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며 추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5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방문 판매업체와 교회 등을 통해 감염이 확인된 대전에서도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9명이 들어 누적 확진자 수는 12,2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발생 확진자는 51명, 해외 유입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8명입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남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18년 전 발생한 김해 돛대산 중국 민항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사고의 근본 원인이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였다며 24시간 안전한 새로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21분. 짙은 안개로 김해공항 활주로를 찾지 못한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충돌해 129명이 숨지는 참담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황량한 모습으로 남은 돛대산 현장에 경남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모여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위령비 옆에 꽃을 바칩니다. 돛대산 추락으로 인한 129명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계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고 희생자 추모와 함께 김해 신공항 반대의 뜻을 다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들은 당시 사고의 근본 원인은 김해공항 안전 문제라며 24시간 안전한 새로운 관문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지도 못하고 소음 피해가 많은 이 김해공항을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약속이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꼭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국제공항으로서 재기능을 하려면 김해공항 확장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데 중지를 모았습니다. 위험한 공항을 똑같은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그리고 특히 항공 물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기업 유치하려면 이거 필수적입니다. 그거 하려면 여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자명한데. 지난 14년 동안 논란이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이들은 김해 신공항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11대 경상남도 의회가 오늘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로 도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검증 도입이 꼽히지만 여야 간 자리 다툼의 구태는 여전히 반복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전반기 의회는 2차례 감사에서 1,300여 건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2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내지 못한 일자리 정책을 질책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로 가느냐. 로벌랜드 실시협약 해지를 불러온 경상남도의 무능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남의 일 보듯이 그냥 제껴놓고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6개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도 이뤄졌습니다. 전문성도 경남개발공사의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법과 조례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이 없다 보니 대상자 7명 전원이 일사천리로 통과하며 검증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쨌든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명목상의 인사검증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각각 34대 21로 경남도의회가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양당 체제의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됐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약속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등하며 한 달 넘게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으면 협치의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의장단에서도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는 의회로 협치하는 의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이었던 김지수 의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나고 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유수지 불법 사용 현장을 고발한 KBS 연속 보도 이후 환경단체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창원시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공식 약속했습니다. 현장 K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공개 사과라! 이들은 국제적인 생태 습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에서 수십 년 동안 각종 불법과 환경오염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유수지 불법 시설물의 강제 철거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경신갱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불법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불법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의 수질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전담 인력 4명으로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새로 꾸려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적발된 43건의 유수지 불법 행위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18건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불법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좀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주남저수지 관리단이라는 신설 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적발된 43건 중에 조치가 안 될 18건은 즉각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유수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행정 대집행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용역이 진행 중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유수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유수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불법들한 철저하게 저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임시조사팀을 만들어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농어촌공사와 창원시. 무엇보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처음으로 공동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데 이번 조치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수지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지,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눈이 두 기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주남저수지 유수지와 관련된 문제 5편에 걸쳐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사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형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주남저수지 유수지 문제가 5년 전부터 KBS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가 좀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 관리 부실 탓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KBS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대책을 담은 해명 자료를 보내면서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는 어렵사리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불법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종 이제 법적 고발을 해도 법적 제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현행법은 유수지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적발된 불법 행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대부분 2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무단 점용료 또한 임대료의 20%에 불과했는데요. 사실상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벌금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그냥 벌금을 내면 되지 하고 불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수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가 농민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 같은 시설 없이 더러운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저수지 전체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주변 농민들이 이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농업 용수를 쓰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서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남 저수지 전체 수질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네, 환경부는 현재 수질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는 5등급인 약간 나쁨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주남 저수지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유기 탄소량은 각각 리터당 연평균 11.8mg, 7.2mg, 그러니까 매우 나쁨과 나쁨 수준입니다. 사실상 권고 기준을 넘어선 농업 용수입니다.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안 좋네요. 사실 멀리 내다보면 저수지 전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창원시가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좀 나섰는데 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함께 유수지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생태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용역 중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에 유수지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창원시가 농어촌공사에서 유수지를 빌려서 여기에다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로 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관 기자였습니다. 네, 몇 달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과 또 성큼 다가온 무더위를 떨칠 곳을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도 지리산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석 기자. 네, 진주입니다. 네, 지리산 국립공원이 탐방객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대원사 계곡은 최고의 비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대원사 계곡길은 자연과 생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주말에는 3-4천 명이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대면 대신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현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천년고철 대원사. 길이 58m의 방장산교를 건너면 짙푸른 녹음 사이로 1급수의 계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연기념물 327호. 산란기를 맞은 원앙 부부가 정겹게 계곡물 위를 논입니다. 30여리의 계곡을 따라 쉼없이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탐방객의 마음을 씻겨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자주 못하고 있다가 계곡길을 방문을 하였는데 마음의 이 답답함이 이 계곡길을 걸으면서 아주 그냥 200% 해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1급수 수서곤충인 강도래와 날도래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왕복 3시간 코스. 원래는 입욕이 금지된 국립공원이지만 계곡 일부분에 출입을 허용해 이렇게 발을 살짝 담가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개방돼 주말에만 3-4천 명이 찾는 대원사 계곡길.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으로 탐방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용소입니다. 이 용소에는 보시다시피 아주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위를 일명 떡바위라고 하죠. 지금은 저희가 대면 해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해설이라 해서 대원사 계곡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다음에 해설 소재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의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주 지역 농협, 축협 임직원들이 진주시에 돈을 기부했다고요?
네, 진주 지역 25개 농협과 축협, 임직원 580여 명이 진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5,700여만 원을 진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인데요. 기부금의 이자 수입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의 기부금으로 243억 원이 모였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500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요. 진주시는 내년부터 장학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주에서 헌혈 릴레이도 열렸네요. 네, 오늘 바르게 살기 운동 진주시 협의회가 진주시청 광장에서 헌혈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가 릴레이를 계획했는데 진주에서는 28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사천에서는 어제 31명이 헌혈을 했는데요. 앞으로 경남 지역 21개 시와 군, 구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헌혈 릴레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석 기자였습니다. 요즘엔 여행 갈 때 문화나 역사, 먹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떠나곤 하죠. 요즘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치유를 위한 여행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객들이 찾아오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치유와 상생 여행의 본보기로 손꼽히는 합천 오도산으로 함께 가시죠.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해인사와 수려한 풍경의 합천호를 곁에 둔 합천 오도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한 올해 웰니스 관광지에 합천 오도산 치유의 숲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협업해 만든 관광 아이디어가 주목받은 현장을 찾아갑니다. 해발 7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소나무가 빽빽한 합천 오도산. 삼림욕의 이상적인 휴양림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치유의 숲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숲치유는 자연의 경관과 향기 등을 이용해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천천히 숲길을 걸으면서 계곡 소리, 그다음 새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잠시 여기 내려놓으시고. 특히 숲치유는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우울증 환자들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한 뒤에 기분이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연을 접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그동안 힘든 일 있으면 여기 잠시 내려놓으시고 자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웰니스는 참사리와 행복, 건강의 영어 표현을 짜맞춰 만든 단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합천 오도산이 올해 공인 웰니스 관광지에 뽑힌 데에는 주민과의 협업이라는 생각이 심사위원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신선한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어 숲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제공합니다. 합천군 관광둘의 댕김은 지역 주민이 여행 전문가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데요. 이번에는 특산품을 이용한 도시락을 제안해 판매하게 된 겁니다. 맛도 없게 않고 가지수가 여러 가지라서 가까이 먹으니까 그래 좋네. 제철 재료로 만든 도시락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한 끼의 마음을 담아 주문한 손님들에게 전합니다. 이 음식 정성이나 건강성, 깨끗함은 자신이 있는데 컨셉이 집밥이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한 객관성을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도시락을 보시고 정성이 좋구나, 재료가 상당히 깨끗하구나,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먹에 누워 휴식을 가져봅니다. 숲에서 느낄 수 있는 청량함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체험할 수 없는 산속의 공기라든가 새소리라든가 물소리라든가 이런 걸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길을 걷느라 고생한 발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더 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하루 아주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건강과 치유가 목적인 웰니스 관광은 한방과 명상, 미용, 자연, 숲 치유 등으로 나뉘는데요.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관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합천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사람 마음 편하게 하고 한 번 왔다 가면 땡김이 있고 그다음 2번, 3번 왔다 가면 끌림과 건강해지는 이런 게 있어서 웰니스 관광하고 합천과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의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또 도시보다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며 자연과 비대면, 웰니스 등 새로운 여행 방식이 등장했는데요. 코로나 이후 시대, 지친 심신을 달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웰니스 여행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이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받은 성과금 17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성과급 5억 원을 반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분식회계로 경영성과를 부풀려 억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 전직 임원 30여 명에게 지급된 12억 원 규모의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료연구소는 3년 동안 연구비 60억 원을 들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개발에 협력합니다. 또 1단계 희망기업 진단에 이어 시장 맞춤형 기술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연구 개발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방위사업청이 오늘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산학연군 대표로 꾸린 방위산업발전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직속의 클러스터 사업단이 설치됩니다. 또 2022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창원에 방산혁신지원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경남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4월 경남 지역 금융기관 여신 잔액은 1조 2천여억 원이 늘어난 12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 여신 증가폭보다 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 범한산업에서 6월 정례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남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인 KBS가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짚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송을 주문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지회가 오늘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카잼 한국GM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정기관과 법원이 수차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GM의 불법 파견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말 창원 공장에서만 비정규직 노동자 580여 명이 해고당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38명을 포함한 2차 소송단 80여 명은 앞서 지난 5일 근로자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달 초에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된 게 맞다. 원청이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 또 승소를 했습니다. 노조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3번의 선고 연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네. 5년 만에 나온 판결 결과이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불법 파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옳다고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라서 늦었지만 조합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저께 서울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 항소심 승소 판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예,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한 지 15년이 지났고요. 예. 그런데 여전히 한국GM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임을 판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말고 한국GM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결 결과를 빨리 실행에 옮겨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오늘 창원에서 방금 나갔지만 또 오늘 창원에서도 기자회견 하셨는데 예.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2018년도 대검찰청에 네. 불법 파견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GM 사장, 카오카잼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도 나온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지금 2년이 넘도록 그 불러서 참고인 조사나 그런 조사도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만 조사를 할 뿐이지 이 불법을 해당하고 있는 한국GM의 이제 카오카잼 사장이나 그런 네.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사가 없어서 이제 그 구속 수사를 촉구한 것이고요. 외투 기업의 외국인 사장들은 임기가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과연 돌아가면 검찰이 과연 송환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구속 수사를 촉구를 하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한 지 15년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래된 문제고요. 그동안 여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정리를 쭉 해봐 주실까요? 2005년에 이제 그 한국GM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예. 이 불법 파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 진정을 해서 이제 1월에 판결이 났고요. 그 8년 뒤인 2013년 2월에 대법원에서 한국GM 사장 당시 릭 나일리 사장하고 네.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저희 그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대표로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들어갔고요. 3년 지나서 2016년에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5명에. 그래서 5명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16년에 이제 그 뒤이어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승소한 건 이제 2차 소송단의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 것이고요. 또 3차 소송단까지 있는 거죠. 예, 3차 소송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된 건 1차 소송단의 5명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예. 정규직 전환이 된 겁니다. 아, 그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금 정규직 노조하고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힘들게 싸워온 것을 알고 저희들이 지금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매년 이제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하지 말고 한국GM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안을 요번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의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 함께 논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정규직 노조의 반응은 사실 좀 전향적인 거 아닙니까? 예, 요번에 당선된 지부장 동지가 이제 좀 김성갑 지부장 동지고 예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오래 해온 네. 예, 그런 집행부고요. 그래서 좀
전향적인 것도 있지만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이 현재 창원 공장의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창원 공장이 신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잠시 공사가 또 중단도 됐었다가 지금 재개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그 설비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2달가량이 밀렸다고 합니다. 원래 2022년 말에는 이제 신차를 생산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밀렸고, 근데 그 과정에 지금 남아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창원 공장에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도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는 거죠. 고용이 자꾸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 사측의 판결대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계속 항소도 하고 있고 또 노동부의 직접 고용 행정명령에도 사실 과태료를 물리니까 그것도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기대라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이제 6월 5일 선고 이후에 네. 그 전에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서 풀자고 교섭 공문을 몇 차례 수십 차례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 6월 5일 선고 이후에 지금 뭐 저희가 그 부평 본사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도 진행하면서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요. 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기업이 한국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또 한국GM이 현실적으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도 투입이 됐던 건데 이래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런 소송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좀 난처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 이게 한국GM의 물량 감소나 경영난은 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죠. 이게 한국GM은 유럽 수출에 좀 의존해서 네. 유지해오던 기업인데 좀 흑자나던 그런 유럽 법인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도 계속 양산 안 하고 이제 수입해서 들여와서 차를 판매하는, 그러면서 이제 군산공장 폐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경영진이 좀 무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5년 불법 파견 문제를 제기했고 네. 15년이 흘렀고 그동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밤낮 없이 쉬는 날 없이 진짜 일 시키면서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해간 금액만 해도 수백조에 달합니다. 글로벌 GM이 챙겨간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문제이고 네.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불법 파견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법대로 판결대로만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여전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보다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이 비도 오늘 밤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남해안으로는 10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륙으로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서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일도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서 기온은 다시 올라갑니다. 창원의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껑충 올라가고요. 합천은 30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그 밖에 전국 하늘도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18, 9도 선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많이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 진주의 기온이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함양과 산청, 합천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무려 9번이나 법원은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몇 해 전엔 한국철수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투입됐죠. 한 나라의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8천억 원이란 돈을 국민 부담으로 떠안았는데 오늘날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한국GM은 대한민국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나 봅니다. 7시 뉴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